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에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여야의 불꽃 튀는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날이 좀 추운데 괜찮으십니까 오늘? 네, 뭐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풀린 것 같네요. 아, 약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날은 풀리고 있는데 전국은 저는 점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우선 이 패트 전국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치열한 사파전. 오늘 왜 우리 주 의원님 안 나가셨습니까? 예. 원내대표. 하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네네. 저보다 잘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지금 치열한 사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황심이다, 이런 예.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 선거 중에 가장 어려운 선거가 당내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의원들이 이 선거에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속내를 잘 안 드러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네 후보의 표를 합치면 자유한국당 의원 수의 한 두세 배 되는 표가 나오지 않을까. 한 3배 나옵니다. 예. 각자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 각자 당심이 어디에 있다, 대표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 전략으로 보이고요. 또 대표 측에서는 절대 대표가 어디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그런 것이 드러나면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네네. 뭐 서로 활용하지 드러나게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들 알고는 계시죠? 황심이 어디 있는지는. 아니 뭐 어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둘 셋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우원식 의원님 원내 대표도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어느 분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분이 되는 게 좋겠어요? 주호영 의원이 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안 나와서 아주 섭섭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일부러. 자, 어떤 분이 될까요? 글쎄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는데 네. 당 바깥에 있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는 이제 이번 국회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12월 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 맨 마지막, 그다음에 임시국회 한두 번 정도 그 역할을 하실 텐데 이번 국회 성적이 너무 나빠서요. 최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법안 통과율이 30%도 채 못 미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협치가 좀 가능한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데 걱정은 그래요. 지난번 황 대표께서 단식한 이후에 당직자 사표를 다 받았는데 네.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김세연 여의도 그 연구원장 네네. 하나 바꾸고 나경원 원내대표 바꾼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황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황 대표께서 지난 2월 달에 당 대표가 되시고 난 이후에 장외 투쟁을 너무 좋아하시고 삭발, 단식, 야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해본 적 그런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투쟁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협치가 가능한 분이 되시면 좋겠는데 사실상 전망은 좀 어두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또 황 대표께서는 요즘에 보니까 친박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친박 유기준 의원 쪽에 힘이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이번에 나오신 네 분들은 다 각각 파티 또 반대 성향의 분들을 또 파트너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친박 비박이 아주 썩 중요하진 또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정책위 의장 파트너는 예전에 성향이 다른 사람을 다 선택을 네. 해서 네네. 이제 우리 당 안에는 뭐 친박이네 비박이네 이런 것이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진실로 마음까지도 그렇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네. 다만 선거 전략으로 말하자면 같은 그 정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 조합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될 테고 정말 이전처럼 뭐 친박 비박 구분이 없는 거라면 바람직한 거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 각각 다 무슨 대표와의 친분이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가 그 소위 항심을 받고 있는지 아무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이 있어요. 저쪽은 아닌데 팔고 있다 뭐 이러고 네. 또 항의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문외한으로서 그냥 제 얼핏 보기에 강석호 의원은 사실은 비박이기도 하지만은 좀 왔다 갔다 한 분이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복당파이기도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당내 선거를 여기서 지금 조금 없나요? 알고 계시는 게 약간 다른 정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말씀하시는 게. 왔다 갔다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심재철 의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 이제 그것도 위험할까요? 각각의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각각의 장점도 있고 알겠습니다. 각각의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참 이렇게 정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황 대표께서 단식하시고 삭발하시고 한 것 때문에 강경하게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당내에서 협상론도 조금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문제는 조금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소위 법적 근거 없는 4+1 가지고 예산도 함부로 심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각 색깔이 다른 당들이 절묘하게 한두 법에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야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협치를 하자 하는 것이 그냥 빈 말에 불과한 상황. 말하자면 협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협상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 딱 정해놓고 가면서 말로만 협치하자 들어오너라. 뭐 이러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세요.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께서 임시국회를 하루씩 끊어서 하는 이런 게 헌정사야만 남을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들어가 봐야 그냥 모양새만 갖추어 주는 것이다. 이런 오히려 생각.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다. 이용당하는. 이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결국은 안 하겠다는 소리시구나. 들어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네,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역지사지해서 네. 어떻게 하면 저쪽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여당이 끊임없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떠세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는 것 보면 같은데. 주호영 의원께서도 그 지난번에 저랑 토론할 때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여당이 뭐 그 필리버스터에 걸지 않은 것들만 처리하고 뭐 처리 안 할 것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제안한 게 이런 거예요. 199개의 민생 법안에 걸은 필리버스터만 푼다면 이번 정기국회 때는 예산과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 법에 올라와 있는 법들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만요. 199개에 걸려 있는 필리버스터를 안 풀겠다는 거죠. 이 법은 어떤 거냐면 네. 어린이의 안전, 소상공인의 삶, 네. 청년의 꿈, 경제 활성화 이런 민생 법안을 지키는 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먼저 푸세요. 그러면 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 야당이 싫어하는 그 자유한국당이 싫어하는 것들을 일단 다음으로 넘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패스트트랙법은 패스트트랙법대로 그렇게 처리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제안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민들이 보실 때 정치가 욕 얻어먹을 이유를 저는 오늘 또 하나 발견했어요. 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진실이 있어요. 아, 있긴 있습니까? 진실이 이 사이에? 뒤에 질문이 나와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주 의원님께서 예. 필리버스터 전략을 소위 기획했고 예. 첫 필리버스터 주자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강력하게 주장하시는구나. 필리버스터 아이디어를 제가 낸 건 맞아요. 아, 진짜요? 맞는데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이대로 안될것 진행해서 12월 10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네. 소위 저희들이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네, 선거법, 예. 오늘처럼 9일이나 이래 올리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하루 하고는 그다음에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통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필리버스터가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미리부터 필리버스터를 몇 건 거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만 제가 냈어요. 제가 무슨 뭐 기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당직 밖에 있고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제가 무슨 기획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여쭤봤던 것 같은데. 예. 199건 중에서 저는 한 5건 정도만 거는 걸 하자고?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꼭 쟁점이 있는 것. 뭐죠? 그게 아니, 5건이? 근데 뭐 5건 얘기해 보세요. 데이터 3법 데이터 아니 삼법.
올라온 법들 중에서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하고 한두 개 정도 더 걸어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의회는 그래 냈는데 나중 보니까 199개를 다 걸었어요. 네. 왜 다 걸었느냐. 네. 지금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걸어봐야 그걸 뒤로 넘기고 순서를 막 빼넘길까 봐. 막 빼넘길까봐 한 그렇죠. 것이고 실제 199건을 다 필리버스터 할 생각도 없고 민주당이 순서를 바꾸지 않겠다 하면 나머지는 다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전전으로 민생법안도 다 필리버스터하고 안 한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본회의 열린 첫날에 밤 9시까지 기다리면서 네. 민생법은 처리할 테니까 본회의장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의장도 사회를 보지 않고 민주당도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네. 소위 그런 민생법 통과가 안 된 책임을 저희들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생법에 관해서 대부분은 민생법안이라고 동의되지만은 네. 한 두세 건은 서로 간에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리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내일 법안 올리는데 그렇게 통과를 주장하던 민생법을 먼저 하지 않고 민식이법이나 데이터 3법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들 선거 혹은 집권에 유리한 이런 법만 앞에 올리면서 팔기는 자꾸 민생을 팔아요. 민생 법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번에도 오늘도 민식이 법안 같은 걸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데이터 3법이나. 네. 그래서 자꾸 무슨 뭐 민생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처럼 저렇게 떠넘기는 걸 보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 지금 이제 앞뒤 말이 굉장히 다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199개 법안이 아니라 몇 개만 걸었으면 그러면 차례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체를 다 걸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거법 이런 걸 못 올라오게 하려고 민식이법에다가 패스트트랙 걸어서 여기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예 잠깐만 제가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네, 좀만 길게.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같은 건 아예 못 올라오게 민생법안에서부터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순서를 왜 바꿉니까? 민생법안하고 이렇게 하면 그 패스트트랙법에 대해서 우리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쪽은 필리버스터를 해서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거기 가서 쟁점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민생법안은 앞에서 그냥 처리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돼 있는 법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 걸리게 돼 있는데 무슨 순서를 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그쪽은 선거법이나 이런 패스트트랙에 걸린 법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려고 앞에다 199개 다 걸은 거죠. 그런데 그 법들이 너무 이치에 안 맞는 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안에 많은 법들이 민생 법안이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고 자유한국당이 다 심의해서 통과한 본인들이 동의해서 통과한 법을 그 무한 토론을 통해 갖고 뒤에 법 때문에 막겠다고 하는 건 사리에 안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리에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생긴 거예요.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나중에 가서 민생 법안은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에 안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다 푸세요. 그러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합시다. 네. 그리고 임시에 넘어가서 패스트트랙법은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니까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그 방해를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임시국회 끝나면 하나씩 처리해 가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문제는 짧은 임시국회를 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에서 말도 안 되는 199개의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